한 챕터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시공사의 공사 형태, 건설 시공사 계약 과정과 공사 형태. 2004년쯤에 라선 지역에는 건물을 건축하는 건설 사업소가 2개 회사밖에 없었으며 그나마도 건설 회사의 규모나 능력으로 봐서는 나의 두문강 호텔의 건축을 맡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호텔 건축 설계 도면도 평양에 있는 건축 설계 회사에 의뢰해서 만들어 왔다. 나는 라진시 인민위원회에 나의 호텔을 지을 만한 다른 대도시의 건설대 사업소에 추천을 의뢰하였고, 라전시당위원회에서는 청진시당위원회로 추천 의뢰를 하였으며, 청진시 인민위원회에서는 청진금속건설대 소속 은정건설사업소를 배정해 주었다. 당시에 청진은 라진보다도 많이 발전된 도시였다. 라전시당위원회에서 청진에 있는 은정건설기업소의 지배인과 기사장 등 3명의 기술자들을 초청하였다. 북한에서는 자기 주거도시 외에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도시 초청자의 초청장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이동과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라진시 당국의 초청을 받은 세 사람과 미팅하면서 평양 설계사무소에서 제작한 호텔 건축 세부 도면을 보여주면서 기술적인 논의를 마친 후에 공사 비용 견적을 받았다. 나의 호텔은 1차로 5층 규모로 건축하고 2차로 3층 건물을 짓기로 했다. 2차로 3층 공사 건물은 수산물 가공 공장과 공제 공장, 종업원이나 일꾼들의 숙소 용도로 건축하기로 하였다. 은정건설 김순보 지배인은 1차 호텔 용도의 5층 건축 시공비 견적을 미화 58만 달러, 2차 공장과 숙소 용도 3층 건축 시공비는 43만 달러의 견적을 제시했으나 나는 각각 50만 달러와 40만 달러의 시공비로 낙찰을 받아서 계약하게 되었다. 계약금을 치른 후에 청진에 있는 건설 노동자 120명의 노력들을 라진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청진 라진시 시보위부에 허가가 필요하므로 그 절차를 밟아서 120명의 노력들이 나의 공사장에 도착했다. 북한에서는 120명 되는 노력들이 동시에 타도시로 이동한다는 것은 군부대 이동이나 특별한 동원 행사가 아니면 이동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지 사람들은 이동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규율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해진 지역 공간 이외에 라진시 다른 장소 아무 곳이나 돌아다닐 수가 없다. 관광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관광만 해야 하고 일하려 왔으면 반드시 정해진 지역 내에서 맡은 일만 해야 한다. 그래서 120여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멀리 벗어날 수가 없었기에 나의 공사장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복닥거리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황당하고 난감한 일들이 발생했다. 김순보 지배인은 공사에 필요한 철근,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이 부족해서 그러한 자재들을 가지고 오려면 내륙 안쪽 지역에서 기차로 실어 날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그리고 기초를 다질 땅을 파야 하는데 땅을 팔 수 있는 굴착기 등의 장비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 현장에 투입되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하므로 굴착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노력들이 직접 삭과 곡괭이로 땅을 파겠다는 것이었다. 그나마도 노동자 120여 명이 가져온 삭과 곡괭이는 불과 10여 개밖에 없었다. 그냥 120여 명이 몸뚱이들만 온 것이었다. 나는 의의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라진시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청진시에 믿을만한 건설대 사업소라고 해서
북한 당국의 말만 믿고 계약했건만 현실 상황에 부닥치니까 북한 건설 시공사 현장이 이 정도로 열악한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속았다는 생각도 들면서 화도 났지만 120명의 노동자들이 먹이 먹으러 날라온 제비새끼처럼 내 눈만 애타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으니 참 대략 난감 이상이었다. 나는 김재배인과 상의 끝에 공사비 견적가를 낮추고 나의 중국 회사로 연락하여서 중국 건축자재상에서 건축 기초 자재들을 수입하였고 전기선, 동선, 파이프관 등 북한에서 구하기 힘든 건축 재료들을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여 호텔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거 뭐 이 건설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네요. 북한 실정을 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은정건설에 관련해서 그 책임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협의하는 하는 그 사진을 내가 보여주려고 지금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거 보여주면 더 실감나죠. 우리 나선 씨는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그냥 한 5만 명, 6만 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인구가 많이죠. 근데 낮은 섬은 값져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청지는 인구가 얼마냐면 약 100만 명 삽니다. 아유야. 어마무시하게 큰 도시 청진이라는 곳이 유명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청진이 100만 명 산다고. 예. 이게 큰 도시. 굉장히 큰 도시고 또 인구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청진 쪽에 건설대를 갖다가 이 큰 공사를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당으로 연락을 하고 뭐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은정건설이라는 걸 추천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자 이걸 들어오게 하려면 글자 그대로 이게 100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고 장비도 와야 되고 모든 거 와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그냥 뭐 건설대니까는 충분히 그런 걸 다 갖고 있거니와 하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는 이게 그냥 뭐 노력만 덜렁 있는 거지 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그래 완전히 속았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이걸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일부는 전부 중국을 통해서 필요한 자재를 전부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굴착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청진해서 가져왔죠. 가져와서 이제 굴착기로 이제 땅을 파고, 그 파기 전에 삽으로 전부 뭐 팔려고 여기가 했던 지금 거예요. 이때가 연도가 몇 년도였죠? 이때가 201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2014년, 2004년도, 2004년. 2004년도. 야. 2003년쯤에서 내가 기억이 2003년쯤에 내가 착공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시간을 한 1년 넘게 끌어서 그걸 한 건데. 그럼 2003년, 4년 이 정도면은 오랜 것도 아닌데 이때도 그렇게 그렇죠. 열악했다냐. 열악했죠. 그럼 지금도 열악한 거 마찬가지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먹는 것만 좀 풀려진 것이고, 이게 우리 나선 중국 애들만 없었으면 거지겠죠. 근데 다행히 여기 중국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를 통해서 뭐 이것저것 서로가 뭐 가져가고 가져오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설대에서 이제 맡아갖고 이제 우리 호텔을 지을 때, 그래도 이거 호텔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운명 계좌 먹기로 뭐 따로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필요한 장비들을 전부 갖다 주고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일도 세웠었는데, 그간에 이제 사실 이 은정건설 지배인이
아마 그 돈을 좀 사적으로 좀 따로 우리 공사비를 받은 걸 일부 예. 아마 자기가 개인적으로 돌려 쓴 것 같아. 근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 문제지. 이 사람이 그게 마지막으로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해 죽어버렸어. 아,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더라면은 내가 그걸 어쨌든 그걸 돌려줄 수 있는 임시방편을 갖고 내가 돈을 마련해서 줬을 텐데 그걸 못하고서 끙끙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응?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내 호텔을 위해서. 참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이 북한 사회에 대한 씁쓸한 그런 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 언제 그 누굽니까 그 태용호가 예. 국내에 있다가 그 소환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 친구가 뭘 한 거예요. 걔는 해외에서 착복한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들통이 나니까 소환한 거예요. 들어와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들어가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그야말로 죽게 생겼으니까 냈다 모르겠다고 취재하고서 튄 게 얘란 말이에요, 지금. 예? 다 알아요, 이게 북한 사람들은. 예?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외교부에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그야말로, 꿀 빨고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모조리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살아갔을 텐데 전부 나오면은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아주 완장찬 기분으로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개뿔도 이런 얘기 하나도 하는 놈 없고. 어? 그래, 이게 참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북한 이야기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흔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나 이게 뭐 현실인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게 이 우리의 이 북한 이야기에 대한 거 정말 이 방송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몰랐던 것도 얘기해 주잖아요. 북한 사회의 진짜 진면목을 속사를 내가 얘기해 주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공사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사람 하나 데리고 나올래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어떻게 이게 못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마도도 못 넘어오니. 못 넘어오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끌어 부르니까는 뭐 시당이고 인민회의고 다 통과가 되어야만이 이게 허가가 돼서 그 인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나선에도 사람들이 한 5만 명, 6만 명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있었지만 얘네들 가지고서는 이 일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건설대를 찾은 거죠. 그래서 데려오면서 많은 돈도 많이 썼고 이 사람들 120명 먹여 살리려고 그러고 원래는 자기네들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 건설대가 우리의 회사를 짓는 데 대한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자기네 노력이게 자기네들이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워주고. 예. 그런데 그거를 공사를 하는 그 동안 내 호텔에서 천막을 치고 있게 해줬고. 그 건설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은정건설사무소 김수보 지배인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건축 자재들의 원활한 공급을 내가 대신해 줌으로써 늘 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주었다. 나는 청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공사 현장 근처에서 임시 천막이나 움막 같은 것을 짓고 생활하는 것에 항상 마음이 걸렸다. 한마디로 미국 초창기 시대에 흑인 노예 생활보다 더 비참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옷도 입지를 못했고 작업은용 장갑이라곤
국방색의 벙어리 장갑 같은 다 헤어진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였으며 그나마도 그런 장갑조차 없어서 맨손으로 곡괭이와 삽질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중국에서 작업복 200벌과 작업용 손장갑 장화 200벌씩을 사다 주었다. 그 당시 중국산 작업복은 한 벌에 30위안, 하나 5,400원 정도였기에 큰 부담은 없었다. 노동자들이 내가 사다 준 작업복과 장갑, 장화가 너무 좋다면서 서로 입은 작업복들을 봐주면서 손가락마다 끼울 수 있는 착용감이 좋은 우글불긋한 색깔의 장갑을 끼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때 그런 노동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 한편이 짠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내가 사다 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내가 김 지배인에게 물었다. 지배인 동무, 왜서 내가 사다 준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하는 인꾼들이 이렇게 많소? 장갑을 안 끼면 손이 까지고 다칠 수도 있지 않소? 지배인이 대답하기를 사장 선생 괜찮수다.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하오. 우리 일꾼들은 단련이 되어서 맨손으로도 일 잘 합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노동자들은 그 중국산 1위안짜리 손가락 장갑을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중에 겨울에 외출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최소한의 기초적인 작업 준비조차 못 갖추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는 공사기간 내내 북한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바로 옆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 예. 장갑도 안 끼고 그냥 아까워서 결과적으로 나는 이 노동자들이 이 건설대니까 그래 최소한의 건설복을 다 입거나 뭐 착용하고 그러고 와서 뭘 하는 줄 알았다고. 예. 아이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야, 왜 뭐 변번치 못한 거지. 전 불쌍하지 지금. 건설대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게 전부 그냥 거지들만 모아놓은구나 같은 거예요. 뭐 숙소도 없고 숙소도 없고. 뭐 그냥 사람만 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노동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장화라든지 뭐 옷 이런 것들을 전부 줬는데 웬걸 보니까 별로 이거를 갖다 준 걸 입고 끼고 뭐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막 그냥 험하게 사는 게 몸이 배해가지고 뭘 갖다 줘도 그 쓸지도 모르네. 그래 내가 지배인을 이제 식당으로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이게 해서 내가 이걸 당신들에게 줬지 않았는가. 근데 어째 이게 옷이나 이런 걸 장갑을 끼지 않고 이러는데 뭐, 무슨 일인가 물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그 애 중에 내가 이제 물어봤지. 왜 이걸 안 하냐니까는 우리 이제 끝나면 청주로 돌아가면 그때 쓰려고 집에 가지고 가려고 이거 안 쓴다고 있다는 거야. 참나 그 소리 듣고 나서는 이 장갑 하나도 이렇게 없어서 이게 이것마저도 이게 귀하다고 하니 이게 중국 가면 그냥 장마당에 버려도 안 가져가는 건데. 응? 근데 그 참 북한이라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지.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 그 같은 사업 파트너가 자살했다는 이야기 했거든요. 뒤에 아마 나올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북한 사업 파트너가 자살한 이유. 공사 초창기가 좀 지나자 굴착기와 기중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사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김재배인과 그의 120명 노력들은 합심하여 공사를 몇 개월간 진행하면서 나와는 어느덧 끈끈한 동지에 비슷한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중국에서 돼지고기를 사다 나르는 등 노동자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 제공에 신경 써 주었고 김 지배인이 한 번씩 청진 집으로 갈 때는 가족들에게 주라고 선물과 차비까지 챙겨주곤 했다. 어느새 내가 원정거설 사업소의 지배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호텔 공사 1차, 2차 건물들을 완공하면서 김 지배인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 요양원과 유치원 등 10개 정도의 건물들을 건축하면서 김 지배인과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왔고 김 지배인은 청진금속 건설대에서도 많은 실적을 올리면서 북한에서는 적지 않은 달러를 만지게 되면서 청진시당인민위원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2013년 가을 무렵이었다. 쌀쌀한 초저녁 날씨에 김 지배인은 나의 호텔을 찾아왔다. 내가 잠깐 부재 중에 나의 아내를 먼저 만난 김 지배인은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누님, 회장님 계시어? 평소와는 많이 다르게 침울한 표정을 한 김 지배인의 말에 아내는 내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 대답했다. 누님, 커피를 한 잔 주시오. 내래 여기서 기다리겠수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 김 지배인은 중국 장백산 담배를 연이어 계속 피우고 있었다. 아내는 심상치 않은 김 지배인의 표정에 다소 의아해했다. 잠시 후 내가 호텔 사무소로 돌아와서 그를 만났다. 나는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보면서 물었다. 지배인 동무 무슨 일 있었어? 김 지배인은 나의 신문에 그냥 흰 종이 한 장을 불쑥 내밀어 주면서 말했다. 회장 동지 읽어보시오. 비장한 표정으로 건네주는 그의 종이를 펼쳐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김 지배인이 직접 쓴 유서였다. 이게 뭐요? 라고 내가 소리쳤다. 회장 동지 천천히 다 읽어보시라오. 그는 흑탈한 듯이 긴 숨을 내뱉으며 대답했다. 그 유서는 은정건설 사업소를 관리 운영하는 청진금속 건설대와 그 위 시당인민위원회 담당 조직부 앞으로 쓴 짤막한 유언 내용이었다. 내용을 간추리면 나는 지금 결백하다. 당과 인민을 위하여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해왔다. 나는 당의 자금을 빼돌린 적이 없으며 추가 당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들이었다.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기업소들의 수익금은 당으로 입금해야 하며 은정건설 기업소의 수익금 전액도 당으로 입금해야 한다. 김 지배인이 건설사업으로 수익이 높아지자 이 과정에서 시당 조직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조직부에서는 당자금 착복이라는 죄명을 덮어 씌워서 그것을 무마하려면 뇌물을 더 상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김 지배인은 나에게 미화 7만 달러를 급히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당장 그만한 현금을 빌려줄 상황이 못 되었다. 지배인, 딱한 사정을 잘 알겠소.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만한 돈을 구하기 힘드니 조금 더 기다려보 라고 대답했다. 알았소, 회장 동지. 중국 베이주나 한 잔 주시오. 라고 대답했다. 긴 한숨을 내뱉는 김 지배인에게 중국 백주를 한 병 갖다다 주니 지배인은 그 독한 술을 큰 컵으로 연급 후 두 잔 마시면서 난 위에 의자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알았수다 라는 말만 남기고 그는 호텔 문 밖으로 나섰다. 나는 호텔 정문까지 내려가서 말했다. 지배인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시간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한번 구해보겠소. 나의 말에 그는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등을 돌렸다. 결국 축 처진 어깨를 뒤로 보이며 고개를 푹 숙이며 가는 지배인의 뒷모습은 마지막 보는 그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날 새벽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다. 나는 한동안 그때 지배인에게 그 돈을 빌려주지 못하여서 죽게 했다는 자책감으로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러나 설사 내가 그 돈을 당장 만들어서 빌려주었던들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 경제체제를 주관하는 당과 그 산하 기업소들의 사업 시스템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에 대한 상납금은 더욱 가중된다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면 북한에서의 큰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상납금과 뇌물 제공은 북한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 이후 아내가 청진에 있는 그 가족들을 찾아갔었지만 그 가족들은 지배인이
자설로서 공화국에 반역하였다는 제목으로 멀리 감자가 많이 나는 척박한 농촌 지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는 소식만 들었다. 참 이거 같이 일했던 분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쳤는데 어떻게 이게 돈을 갖다 주면 줄수록 더 내놔라고 하는 구조라는 이야기네요. 그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계약은 이미 이 은정건설 지배인이 다 보고를 했었고요. 예. 우리 이 기업주가 이쪽을 나선시에 두만강 호텔 공사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다 하고 그 회계가 그래 했을 거라고 분명히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질 않고 이게 외국인 단독 기업으로서 이걸 지니까는 공사 비용을 더 많이 추가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만큼만 이제 계약이 된 걸로 그렇다고 나한테 와서 이거 확인해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 중에서 돈을 조금 사적으로 쓰기는 한 것 같아. 이게 급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나하고 이제 공사를 오래 했어요. 내가 우리 호텔만 짓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청학교양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49하고 도망강 유치원 짓게 하고 불꽃 유치원 짓게 하고 많은 걸 짓게 했어요. 이분하고 꾸준히 같이 그렇지. 일하시는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살려주기 위해서 일을 많이 맡겼어요. 얘는 외화벌이를 많이 하니까 이 청진에서는 아주 그 노력 훈장을 받을 만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 친구를 훈장도 받았나 보죠. 네,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믿고 공사를 많이 맡겼다고. 응? 그것도 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큰 것들. 대략 무슨 뭐 달러로 치면은 거의 뭐 7, 80만 불짜리 뭐 이런 거. 그런 걸 맡겨서 이제 일을 했던 거지. 그래, 나는 이 친구가 이렇게 죽으리라고는 난 생각도 못했어. 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 그런데 느닷없이 와가지고서 날 보자고 그러고 유서를 내놓고 이제 깜짝 놀랐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내가 그랬지. 아이 동물에 무슨 일이요? 말해보기요.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니 나한테는 허심탄회 이 얘기를 하니까 난 사실 이거 작곡한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방에서는 지금 자꾸 그 착복한 걸로 나를 이렇게 조사를 해 들어오고 있어서 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돈을 회장께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요 돈만 조금 응? 이제 공사는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돈을 까면 되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근데 내가 당장 또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못 해줬죠. 못 해줬는데 이 친구는 그때 이제 아주 거기서 이제 희망을 최종적으로 나한테 걸고 왔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당장 뭐 얘는 뭐 불려갈 그런 입장이 보니까 이럴 촉박했구나. 막 압박이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그냥 뭐 유서가 그런 유서가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서 자살해보면 자기 숙소에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숙소라면 어디 뭐 그러니까는 이건 전진. 아니지 지배인 숙소가 따로 있죠. 그 나중에. 공사장. 네, 따로 있죠. 거기서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야, 그걸 보고서 그러면은 그 낮은 선봉 공사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 내가 그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내가 꼭 죽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 정말 뭐 일손에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사장 내가 불러가지고 요 며칠 공사 스탑시키지 준비하라고 그랬지. 응? 얘네들도 지금 자기 대장이 죽고 나니까 힘을 없거든 이럴 맛이 안 나지. 쉬게 하고 봉지술 중국에 들어오는 애들 중국 애들 시켜갖고 봉지술을 한 몇백 봉지를 사오라고 그랬지. 그 이런 직중은 사거든. 중국에나 시장에 나가면. 그러면 몇백 봉지 그 술 사다가
그 노는 동안에 술 먹도록 그 술이 얘들은 구세주예요. 그 술이 내 공사 시작하면서 아마 그 술 어마무시하게 갖다 줬을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왜냐면 얘네들은 낙이 없으니까. 이 돈도 없으니까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공사 시키는 놈이 사다 줘야지. 왜냐면 나는 또 일 잘하라고 사다 줘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먹고 하여튼 가기 싫어했다고 얘들이 끝내 고향으로. 왜 여기 있으니까 정말 잘 먹거든. 고기에 사도 다 먹여줘, 술 사다 줘. 아까 보니까 지난번에 돼지고기도 또 막 이게 얼마나 좋아. 근데 일단은 이제 죽었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초대장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이 초대장이 뭐예요? 이게. 이건 군부라고. 이거는 뭐예요? 노동당이에요. 노동당이면 최고잖아. 여기에서 나를 초청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이 말이야, 내가. 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야말로 북한 사회에선 외국인으로서는 무소불위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이게. 아니, 누가 누원다고 이게 노동당에서 저를 초대를 합니까? 군부에서 누가 날 초대할 이유가 없잖아. 응? 그 장석대 라인이가 맞은. 그렇죠. 이게 노동당에서 아버지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옆에 것도 또 보여주고 그랬어요. 이 빨간 거고요. 예, 그게 위에 거는 노동당, 밑에 거 군부고, 국방부. 국방부 초대장. 그 옆에 한번 또 넘겨봐요.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아니, 차도 요거. 아니, 요거는 아까 그거 보여줬잖아요. 빨간 거. 네, 빨간 거하고 그거고, 봐봐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우편 그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이제, 내 이름 써 있잖아요. 초대장이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조선 해외동포 보도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서 이거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가 이걸 굳이 보여줄 수 없는데. 참, 미국 시민으로서 또 사모님 통해서 또 장석대가 라인이 닿고 이러면서 이제 고위층과 연결되고, 노동당에 이제 초청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부닥쳐가면서 이제 자꾸만 북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깜짝깜짝 놀랬겠어요. 노동 현장도 그렇고, 갑자기 어느 날 한 명 죽어나가고, 참나. 나는 그런 데를 생각도 못했던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어떤 경우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까지는 갔어. 가서 내가 그거를 보니까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네? 내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걸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보고 놀랬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해가면서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기업도 하고 접촉도 하고 당과도 접촉하고 인민위원회도 접촉하고 다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된 게 체제고 수령이고 이건 떠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실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구나. 예? 정말 이런 속에서라도 무언가는 낭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또 이런 속에서라도 내가 그걸 보면서 더 깊이 북한 그 사회 전반을 내가 들여다보게 됐어요. 몸으로 제대가 그렇죠. 내가 뭘 알아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김동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경계인의 북한 이야기 1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김동철 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